암 환자들은 뭐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에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인데 또 뭐가 답이에요? 암은 옥시젠, 산소가 답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의 식사 순서 혁명에 있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거 모르셔가지고 아침마다 헤매시는 분들 많습니다. 밥 한 숟갈, 콩물 한 숟갈, 김치 한 숟갈, 밥 한 숟갈,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상고병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암병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당뇨와 고혈압을 잡으려면 어떤 순서대로 식사를 하시면 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의 식사 순서 혁명에 있는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분들을 캡처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는 식사 순서 혁명에서, 자, 뭐부터 먼저 먹으라? 뭐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예, 우리 유 교수님 식사하실 때 콩물부터 드십니까? 뭐부터 먼저 드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다 오시면 딱 걸리죠, 저한테. 희한하게 아침에 채소 안 먹고 여기다가 밀어놓고 밥 한 숟갈 먼저 먹고 있고 콩물을 먼저 먹고 있고 국 한 숟갈 뜨고 있는데 저한테 딱 걸려요. 자, 뭐부터 드셔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채소 먼저 다 드시고 812를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80%는 뭐다? 천연 탄수화물인 채소와 과일을 먼저 드십니다. 가급적이면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가장 먼저 뭐부터 드셔야 돼요? 천연 탄수화물인 채소부터 드십니다. 다음에 10%는 단백질과 지방질이죠. 아셨죠? 자, 그런데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는 식사 순서 혁명에서 망가진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식사법은 바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다음에 복합탄수화물인 밥이나 고구마나 감자와 같은 복합탄수화물 순으로 식사 순서를 지키면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의 이른바 상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식사 습관이, 순서, 식사 순서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상고병에서 해방되실 수 있냐면, 채소의 많은 파이토케미칼 가운데 비타민이 유용한 작용을 해주고 또 미네랄이 삼고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채소 속에 있는 칼륨 성분은 이 몸속에 있는 나트륨 성분을 배출해서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이 높을 때 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잡아줍니다. 채소에 많은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도 이렇게 드셔야 되겠죠. 또 채소 속에 있는 이 마그네슘 성분은 혈압이나 중성지방지수를 떨어뜨려줍니다. 중성지방지수, 또 그리고 혈당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를 먼저 드시는 분들은 당뇨병에서도 혈압에서도 여러분의 그 레벨이 정상적인 레벨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채소 속에 많은 칼슘 성분이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신,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과 같은 중추신경을 이 교란시키는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뇌에 있는 그 호르몬들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채소 속에 있는 많은 미네랄 성분들이. 그래서 식사하실 때 밥 먼저 드셔야 된다고요? 고기 반찬, 단백질 반찬 먼저 드셔야 된다고요? 뭐부터 드셔야 될까요? 채소부터 먼저 드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먹는가보다 무엇부터 먹는가가 중요하다고 가지야마 시즈오 박사님은 계속 주장하시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식사 순서 요법에서 주의점은 과일은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에 먹는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왜 당뇨병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당뇨병의 원인이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이 과일을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점점 더 끈적끈적해서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드시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과일인 것으로 오해받지만 사실은 범인은 여기서 밥입니다. 그리고 기름기 있는 지방이 범인이에요. 당뇨병의 범인은 지방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과일은 맨 마지막에 드셔야 돼요? 맨 처음에 드셔야 돼요? 밥 드시고 나서 디저트로 과일 드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돼요? 맨 처음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도 이 사과 신드롬이 아침에 꼭 사과 먹어야지 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사과를 내기는 하지만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과일과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나 포도나 바나나나 이런 과일과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섞지 마시고 한 가지 과일을 드세요. 단과일과 신과일이 섞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맨 마지막에 드신다, 맨 처음에 드신다. 맨 처음에 드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식사 순서 혁명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첫째, 식사하실 때 가장 먼저 무조건 뭐부터 드신다? 몸이 냉하니까 묵국부터 먼저 드셔야 된다? 예, 소스가 오늘 되게 샐러드 드레싱이 맛있어 보이네. 드레싱 먼저 한 숟갈 드셔야 된다? 자, 먼저 뭐부터 드시냐면 무조건 채소부터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하늘마을에 오니까 이상한 해초류 종류들이 많아요. 버섯도 있고 뭐 목이버섯도 나오고 뭐 하얀 버섯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버섯이나 또 해초류 종류들이 많이 나올 때 이건 언제 먹어요 하십니다. 여러분 스피루나 왜 드십니까? 스피루나 식물성 단백질. 성경에서 오죽하면 이 스피루나가 만나가 스피루나가 아니었던가라고 할 만큼 스피루나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피루나의 모든 성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바다의 해초류, 버섯, 해초류. 여기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밭에 나는 채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바다의 채소가 바로 이런 해초류인 것입니다. 자, 그럼 버섯과 해초류는 언제 드시면 돼요? 언제 드시면 돼요? 언제 드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드시면 돼요? 자, 해초류도 바다의 채소입니다. 식사하실 때 뭐부터 드신다? 채소부터 드신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해초류도 먼저 드시면 돼요. 가끔 이제 뭐 버섯 종류 목이버섯이 살짝 데쳐서 나올 때도 있고 또는 뭐 송이버섯이 살짝 데쳐서 나올 수 있고 하면 채소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버섯 해조류는 열량이 적지만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는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섬유질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소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먹고 싶은 만큼 먼저 80% 여러분이 먹어야 될 칼로리 100분율 가운데 60%는 천연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드시는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복합 탄수화물은 20% 정도로 비율을 낮추십니다. 대신 천연 탄수화물을 60%로 가십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뿌리채소인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연근,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누에콩, 콩 종류들, 팥 종류들.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주로 전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드시면 될까? 맞습니다. 예, 얘는 밥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복합 탄수화물은. 요런 감자나 고구마나 토란이나 마나 연근이나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누에콩, 은행, 팥 등은 탄수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천연 탄수화물로 보지 마시고 복합 탄수화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과 마찬가지로 보고 식사 순서에서 언제 드시는 게 좋겠다? 가장 먼저 드시는 게 좋겠다?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겠다?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하루에 400g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자마 시조 박사가 밥이나 빵, 면류를 먼저 먹으면 짜장면 나왔다고 채소 안 드시고 짜장면부터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혈당이 곧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법만 바꾸셔도 당 수치가 정상적인 노말 수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자, 처음에는 채소를 드십니다. 5분 이상 이렇게 먼저 다 드세요. 아침에 나오시면 저희가 살짝 채소를 쪄놓죠. 브로콜리, 당근, 비트 나오면 걔를 이제 5분 이상 꼭꼭꼭꼭 씹어 드십니다. 그 다음에 드시는 건 반찬 종류들이에요. 특별히 단백질 반찬을 이제 그때 뭐 단백질이나 지방질 이런 반찬을 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드신다? 예, 밥을 드십니다. 밥은 마지막에 먹는데 밥하고 빵은 식사를 시작한 다음에 10분 정도가 적어도 경과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분 이상 밥을 드실 때도 꼭꼭꼭꼭 씹어 드세요. 밥맛이 느껴질 정도로. 밥의 고소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때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센트럴 너브 시스템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면서 어떤 중추를 건드리냐면 포만감 중추를 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비만하시고 오늘 비만 수치가 좀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꿀떡꿀떡? 꼭꼭꼭꼭꼭. 히스타민 분비돼서 포만감이 나와서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크레틴의 일종인 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하는 GLP-1은 바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서 혈당치를 저하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해주고 식후에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밥을 가장 먼저 드시고 과일 드시고 반찬 드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채소 먼저 드시고 다음에 반찬 드시고 다음에 뭐 드실까? 밥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주로 몇 번 정도 씹어 드시면 돼요? 10번? 100번. 예, 100번 씹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적어도 30번 이상은 씹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번 이상 안 씹으시면 여러분들 식탁 위에 그 모래시계 올려놨잖아요. 그거 모래시계 폼으로 둔 거 아닙니다. 30분용이에요. 꼭꼭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꼭꼭꼭꼭 씹어 드시지 않고 이렇게 안 하시면 30번 안 씹으시고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늘마을에 벌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만근 교수님처럼 노래 2곡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은 잘 하시는데도 가끔 노래하시죠. 네, 자,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게 되면 적어도 30번 이상을 꼭꼭 씹어 드실 때 저작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저작 근육이 상당히 발달해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뇌 혈류순환이 완화가 돼요. 저작 근육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 뇌 혈류순환이 완화가 된다는 건 뇌 산소 포화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암 환자들은 뭐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에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인데 또 뭐가 답이에요? 암은 옥시젠, 산소가 답이다.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생긴 거 deprive 60% of its oxygen. 예. 에드 맥케이브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세포에서 산소를 60% 뺏기면 생기는 병이 암이기 때문에 뇌의 산소 포화도,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 동맥이나 여러 경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뚫어주면서 여러분의 막힌 혈관이나 세포 독소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뇌의 혈류순환이 완화가 되면서 뇌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뇌를 경화시키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풀어지면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치매를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뇌졸중이나 뇌경색 증세가 보이거나 치매 증세가 보이실 때는 바로 가족들이 집에서 빨리 응급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게 과일식을 시키는 겁니다. 예, 과일식을 시키고 식사를 며칠을 중단하시고 3일 정도 과일식 시키면 웬만하면 뇌혈관을 막고 있는 아이들이 뚫립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씹을수록 GLP-1 분비가 촉진되어서 식후의 혈당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식사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채소를 5분 이상 꼭꼭꼭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 종류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드신다? 밥이나 빵이나 면 종류는 맨 마지막에 드신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상고병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자, 이런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이 바로 여러분의 위암이나 간암이나 췌장암이나 소아당뇨나 소아백혈병, 얼마 전에도 소아당뇨 친구가 왔는데 인슐린 4번씩 인젝션 하던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도 인슐린 안 맞고 제가 반으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반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그 인슐린 안 맞고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완전히 정상 수치로 돼서 갔죠. 그래도 계속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가면 아이들하고 이제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면 이게 질서가 깨질까봐 저희 학교 언제 오픈하냐고 이제 학교에 오면 여기서 식사를 이렇게 건강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사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의를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많은 암 전문가들이 성경을 모르는 전문가들도 여러분 삼성 세탁기가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 세탁기 고치시려면 LG로 가면 되죠. 삼성 서비스로 가셔야 되겠죠.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병이 나면 나를 A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메이커에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신 음식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병든 세포를 회복시키는 치료제로 우리 식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건강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럼 부원장님 저희 뭐 먹고 살아요? 풀뿌리만 먹고 살아요? 이러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 하늘마을에 오니까 어때요? 풀뿌리만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얼마든지 건강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는 여러분들의 육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오늘 혈액 검사해 보니까 막 여기저기 떡져 있는 분들은 빨리 과일식으로 해독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찔려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좋은 피를 만들면 여러분의 모든 이 진행성 암들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채소와 곡식과 가실과 견과와 채소는 여러분들의 이게 혈전 엉겨 있는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혈액도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고기와 생선과 우유와 계란이? 치즈가?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가 여러분을 살리는 산 음식이. 자, 그런데 창세기 이제 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이 수명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범죄 이후에 밭에 채소를 이제 우리의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때는 인류가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912세였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먹을 게 없어졌어요. 식물이 다 홍수로 다 쓸려 나갔어요.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평균 수명은 몇 세인지 아십니까? 317세예요. 자, 고기를 안 먹었을 때와 고기를 먹었을 때 평균 수명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900세와 300세입니다. 자, 그때 그 육식을 부분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허락하셨지만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으라, 먹지 말라. 선지피, 사슴피, 노루피 드시라? 드시지 말라. 자, 이때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십니다. 정결한 것은 육류는 쪽발이 있는 거,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애들. 예를 들면 돼지가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 하죠? 그러면 소는요? 예. 그렇다고 소고기 드셔야 될까요?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세대가 왔습니다. 또 어류, 생선 종류에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물고기를 먹지 않는 애는 비교적 정결한 것으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음식에는 쪽발이 없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육류는 부정한 것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다 막는 그런 질병의 요소가 되겠고, 어류 가운데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닐이 없는 애들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오징어, 문어, 뭐 저희 새우 뭐 이런 애들 좋아하시죠?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애들. 얘네들 사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으면 누가 가장 먼저 달라드는 줄 아세요? 오징어, 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액 살인범들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수명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시면 바로 암으로 빨리 죽게 만드는 식사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제가 이제 요양원을 26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7, 80세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들이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시는데 달마다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이 간호사들이 데이나이트에서 이렇게 잠을 규칙적으로 못 자는 것도 굉장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특별히 평균 수명이 요새는요, 뭐 40대, 50대가 되시는 점점 짧아지죠. 인류가 900세에서 점점 퇴화되는 거 보이시죠? 육식이 들어가면서 300세로 바뀌고 현대인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70세, 80세입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이 암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암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암은 급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산성화된 음식, 산성화된 환경, 산성화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시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식사법으로 돌아가시면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혈액을 불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기, 생선, 뭐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트랜스 지방산 이런 것들 때문에 병든 모든 몸들이 이제 건강한 체질로 바뀌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다시 말하면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음식으로 게다가 과식하고 간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하고 급식하고 속식하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강해지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나 또는 식사 순서 혁명이나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암 전문가들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처럼 해독요법 아시죠? 5단계 해독요법. 영양요법도 중요하지만 해독요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장 청소, 그 다음에 무슨 청소? 기생충, 그 다음에 뭐? 간 청소, 그 다음에 뭐? 신장은 어디 갔어요? 신장 청소, 그 다음에 간 청소, 마지막으로 혈액 청소에 계속적인 해독과 영양요법을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을 잘 마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내시고 그 건강의 말씀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 해보셨죠? 가라사대 하면 손 들고 가라사대 안 하면 안 됩니다. 해보셨죠? 이제 여러분의 생애의 지침에 가라사대가 꼭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무엇하고 경홀히 여기고 잘 들어서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도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듣는 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나 그거 다 알아 하시는데 실천 안 하시면 도로함이 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시려면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생법들 뭐 이런 것들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위생법들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뭐 규칙적으로 따라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예를 들면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 소아과 환자들에게 있어서요.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난 다음에 포경 수술을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포경 수술입니다. 이 남자분들은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죄송합니다. 이 부끄럽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포경 수술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포경 수술. 성인이 돼서 할까요? 예,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그때 포경 수술하면 될까요? 8살? 와. 난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하시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아과 의사들이 기절을 했습니다. 다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단백질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가 난지 8일 만에예요. 자, 성경이 맞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포를 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또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남아를 출산했을 때와 여아를 출산했을 때 합방을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아를 출산했을 때는 며칠을 띄우셔야 되는 줄 아세요? 머슴아를 출산하고 나면 40일을 쉬고 여아를 출산하면 80일을 쉰 다음에 합방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그러지 않으면 난소암, 자궁암에 유출되기가 쉽고 자궁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직 그게 아물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다 어딨냐면요. 이스라엘의 위생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도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